네, 경제 이슈 살펴보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부 오동건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대출 옥죄기 스트레스 DSR. 대출자는 스트레스. 네, 이틀 전에도 한 내용인데요. 네. 오늘은 어떤 스트레스 DSR을 소개해 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심해지고 있다. 체감되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예.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대출 유목민. 대출 받으려고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좀 대출을 알아봤었는데 네. 이거밖에 안 나오나? 이렇게 좀 됐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더 그러다 나은 보니까 조건을 그렇게 찾으려고 줄었어요? 돌아다니는 거.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자동차 때문에 좀 알아보느라고 또 예. DSR을 쟤네 계산을 못 해보고 넘었는데 생각한 네. 것보다 너무 적어서 깜짝 놀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 대출 금리가 뭐 오르고 한도는 줄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한도가 있잖아요, 은행마다. 아침마다 이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뭐 줄 서는 정도. 거의 여기가 마감되면 이렇게 가고 유목민이라 부를 정도로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이번 달부터 가상금리를 더 높여 대출 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된다. 들으셨죠? 네. 자, 이걸 자세히 보면은 결국에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보유한 모든 금액, 그러니까 모든 대출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뭐 연간수 나눠서 산출합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힘들게 한다라는 게 이제 DSR인데, 뭐 많이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연소득 5천만 원일 때를 좀 계산을 했을 때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 사람이 30년 만기 연 4.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수도권이 1,700만 원가량 줄었고 지방 800만 원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 문제를 가파르게 오르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노골적으로 대출 시장에 개입하면서 이런 뭐 대출 유목민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게 됐는데, 문제는 이미 계약을 치르고 이사를 준비 중이거나 이사를 계획하는 실수요자입니다. 이 고강도 대출 옥죄기로 생각만큼 뭐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상황입니다. 네,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주요 은행에 이렇게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고 금리도 오르니까 네. 제2금융권과 뭐 차이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디로 눈을 돌리냐면 보험사 주담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보험사 주담대는 은행에 비해서 대출금 한도가 더 크고 또 많은 돈을 빌릴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최근에 시중은행과의 금리 차가 계속 줄어든 데다 대출 만기가 더 길다는 점도 보험사를 찾는 대출 수요자 더 늘어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막힐 수 있다는 위기감이 대출 유목민을 더 늘어나게 하는 건데요. 최근 삼성생명이 주택 소유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 판매를 중단하면서 보험사에서도 대출을 받기가 점차 까다로워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금융당국이 강력히 추진했던 정책이기 때문에요. 네. 당국도 네.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금감 원장이 오늘 뭐라고 맞습니다. 했습니까? 실수요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냐면 실수요자는 사실 뭔가 이렇게 중요한 계약이나 행사가 있어서 대출을 알아보는 경우인데 생각한 것보다 금액이 줄어들면 뭐 당황할 수밖에 없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 60대 자영업자 자녀 결혼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1억 정도 대출을 받으려는 상황인데 많이 안 나온 거죠. 근데 본인이 일가구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자녀 결혼을 하니까 대출을 하니까 대출이 막히니까 제가 일가구 주택인데 그 대출을 규제하다 보니까 그걸 좀 풀어주면 안 되겠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막하죠, 뭐 없는 사람은. 규제가 대출이 좀 줄어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의 계획이 틀어진 거죠. 그렇죠. 계획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를 모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항상 뭐 규제에는 부작용도 있기 마련인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기계적으로 대출을 막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또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목표치에 지나치게 벗어나거나 내지는 어떻게 보면 뭐 의도적으로 약간 그렇게 하는 측면도 한두 군데는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좀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들을 사실 최근에 이제 소통을 해온 거고,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라 사실은 실제로는 어떤 가수요라든가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을 텐데 너무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그거를 금지하는 것들은 사실은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실수요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실제적인 대책이 나올 텐데 어제 이제 2%대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아무래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당국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실수요자 서민을 좀 생각하는 대책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